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예. 저희는 어런케어라는 회사고요. 오롱케어가 뭐 하는 회사예요? 촬영 및 광고 마케팅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AMD 신제품 촬영을 맡게 되어서 아, AMD. 네, 구나. 전문 기자단하고 유능한 유튜버분을 모시어서 테스트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유능하진 않은데. 저희가 플레이시님을 모시기 전에 여기 전문가 기자분들이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그분들이 다 서포트해서 촬영팀도 같이 있으니 전부 서포트해 드릴 겁니다. 저는 테스트 할 때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저 그냥 아무도 없이 그냥 저 혼자 하면 좋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기존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빼고 촬영하시는 두 분만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촬영하시는 분들도 다 필요 없고요. 오로지 저는 그냥 여기 혼자서 하고 싶은데 혼자서 하는 것도 혹시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퇴근 시간 이후로 편하게 여기 스튜디오 사용하실 수 있게 부품이나 아니면 필요하신 것들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잘 부탁드리고요. 예. 모쪼록 AMD의 긍정적인 리뷰 부탁드립니다. 긍정적으로요? 네. 예, 긍정적이라. 일단 알겠습니다. 양반? 시작하니까 움직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좀 손이 많이 가는 타입이라. 그럼 일단 CPU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박스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개봉을 한번 해보죠. 그리고 뭔가 큰 종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 아마 AMD CPU를 장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쿨러도 한번 천천히 보죠. 기본적으로 펜 테두리에는 LED는 들어오진 않는 것 같아요. CPU 겉모양을 보면은 이쪽에 CPU가 있고 위쪽에는 라이젠 스티커가 같이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어요. 라이젠 CPU를 보면 인텔 CPU와는 다르게 뒷면에 핀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메인보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아수스 X570 칩셋을 가진 메인보드고요. 일단 박스를 겉면을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그럼 개봉을 해보죠. 일단은 맨 앞에 메인보드가 들어가 있고 위에 박스를 걷어내면 설명서 사이에는 아마 뭐 쓸데없는 이런 쿠폰등 같은 거, 드라이버 CD, 설명서, SATA 케이블 2개, M.2 SSD를 달 수 있는 나사 세트 2개고요. 그리고 이쪽에 삐죽삐죽 솟아나와 있는 거는 메인보드와 케이스를 연결할 때 조금 더 쉽게 연결해주는 이지 커넥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선 같은 경우는 RGB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선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이 종이는 이 종이에는 CPU와 램을 기본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한 가지 약간 주목해볼 점은 이 램 결합 방식이에요. 램 결합 방식 같은 경우가 혹시나 램을 하나만 끼웠을 때는 이 방향으로 끼워야 되고 램을 2개 끼웠을 때는 이 슬롯에 4개 다 끼웠을 때는 이렇게 이 3가지 방법이 나와 있다고 하네요. 모두도 한번 천천히 살펴보죠. 저가형 보드 같은 경우는 HDMI 단자 하나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DP 포트까지 같이 달려 있어가지고 혹시나 내장 그래픽을 지원하는 프로세서를 끼웠을 경우는 4K 60프레임까지 출력이 가능해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저 같은 경우는 인텔 보드만 쏘아서 그런지 이쪽에 팬이 달려있는 게 약간 생소해요. 아마 팬이 달려있다는 걸로 봐서는 이 칩셋 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열이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 이건 아마 테스트를 하면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 위에 보이는 거는 이건 파워 스위치. 조립하기 전에 누드 테스트로 불량을 한번 체크해 볼 때 이 파워 스위치가 있으면 훨씬 더 편리하죠. 일일이 드라이버로 이거를 안 찍어도 되니까요. 일단 박스를 한번 열어보죠. 뚜껑같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완충 역할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인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뭔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았지만 없어요. 그래픽카드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죠.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상당히 깔끔해요. 아마 각져 있어가지고 뭐 모나지 않게 딱 벽돌 스타일로.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라면 얘 같은 경우가 블루어 팬인데 이 블루어 팬 같은 경우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열이 엄청나게 아마 발생을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CPU를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CPU를 열고, 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전증이 상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뒤에 팬이 있는 CPU일 경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쿨러에는 뒷면에 써멀이 묻어 있기 때문에 사제 써멀 같은 건 따로 묻히진 않을 거예요. CPU 장착할 때는 이쪽에는 철사로 된 지지대가 있죠. 이 지지대를 이쪽으로 꺾어준 다음에 제껴줘요. 그리고 이쪽에 이 CPU 윗면을 보면 이 네 귀퉁이를 잘 보시면 돼요. 세 군데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 맨 왼쪽 아래에는 금색으로 된 아주 조그맣게 된 이 화살표가 있어요. 뒷면을 보면 뒷면에는 비교적 크게 화살표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소켓을 보시면 이 소켓 왼쪽 위에 부분에 이 화살표 모양이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 화살표 모양과 이쪽 CPU에 있는 이 화살표를 잘 맞춰서 살짝 올려줍니다. 자, 얘가 제대로 들어갔으면 손으로 살짝 흔들어 봤을 때 더 이상 상하좌우로 움직이지가 않을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됐으면 지지대를 아래로 눌러주고 끼워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쿨러를 달아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메인보드의 쿨러 가이드는 이렇게 걸쇠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3600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쿨러 같은 경우는 이 걸쇠로 된 게 아니라 이 나사가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네 귀퉁이에 있는 나사를 먼저 풀어줘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으로 된 쿨러 가이드를 제거해주고, 쿨러 가이드는 이러한 모양으로 생겼네요. 플라스틱 쿨러 가이드를 제거하고 나니까 이쪽에 4개의 나사 구멍이 생겼잖아요. 이 나사 구멍에 쿨러 뒷면에 이 나사 4개를 잘 맞춰서 방향은 이렇게 끼우나 뭐 이렇게 끼우나 상관없겠지만 이쪽에 있는 쿨러 선이 이쪽 메인보드랑 가깝기 때문에 이 방향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살포시 올려주고 이쪽에 있는 나사 구멍에 다 잘 맞춰준 다음에 나사를 대각선 대칭으로 하나씩 조여줍니다. 어느 정도 돌리면 더 이상 안 들어갈 거예요. 이 느낌이 왔을 때 더 이상 돌리면 안 되고요. 다 장착을 했으면 이러한 모양으로 결합이 되네요. 그리고 프라임보드는 이 3개 있는 쿨러 핀 중에 왼쪽이 CPU 쿨러라서 기본 쿨러도 장착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CPU 장착이 완료가 됐죠. 다음날 6시쯤 퇴근하고 나서 테스트를 하러 왔어요. 조립이 되어 있는 게 아닌 부품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 도착하자마자 일단 조립을 시작했어요. 인텔 8700K 세트와 라이젠 3600 세트였는데요. 램은 2세트 모두 G스킬 트라이던트 3200 클럭 C16 8기가짜리 2개 듀얼 채널로, 메인보드는 인텔 쪽은 아수스 프라임 Z390A, 라이젠 쪽은 아수스 프라임 X570 프로, SSD는 둘 다 M.2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CPU 쿨러는 2열 스냉 쿨러로 2개 모두.
근데 파워는 보도가 났다고 알려진 파워렉스의 700W짜리 뭐 잘 되기만 하면 문제 없겠죠. 하지만 제일 이상했던 건 그래픽카드가 두 세트 모두 GTX 1060 6기가로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이거 게임 테스트 하면은 그래픽카드에서 병목 평상 때문에 게임 테스트 안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처음에 동일 그래픽카드로 준비를 해달라고 했던 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동일 모델이 아니라 동일 모델 고사양 그래픽카드라고 꼭 강조해서 말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그래픽카드는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듯 편법을 사용해서 2080으로 바꾸긴 했어요. 네, 뭐 편법으로 바꾼 거지 불법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직접 조립을 다 하고, 그 다음은 바이오스 최신 버전 설치, 그 다음은 윈도우 1903 버전 클린 설치, 그 다음은 드라이버 최신 버전 설치, 그리고 그 다음은 게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긴 했어요. 인터넷이 100메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깔아야 되는 거는 배틀그라운드,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 3D 마크, GTA5 뭐 이렇게 되는데, 특히 GTA5 이거 100메가짜리 회선에서 다운로드 해보신 분들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는 아실 거예요. 뭐 이거저거 다 하고 나니까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다음날 출근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이번에 AMD에서 새로 나온 칩셋인 X570, 그리고 라이젠 3600 CPU 테스트할 수 있는 세트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왼쪽에는 8700으로 이루어진 동일한 사양의 세트가 있고요. 명함에 나와 있는 이 회사 올원케어 그리고 닥터몰라, 아무튼 여기에서 라이젠 3600이 아직 출시하기 전인데 저한테 테스트를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명함을 처음 받을 때 올원케어 줄여가지고 AOC라고 말씀하시길래 거기 알아요, AOC 모니터 회사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 모니터 회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뻘쭘했어요. 갑자기 그거 하니까 생각나는데, 예전에 제가 10년 전쯤이었나? 홈플러스에서 HP 브랜드 컴퓨터를 판매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노트북을 막 보러 오면은 HP 컴퓨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판매를 했는데, 손님들이 HP 컴퓨터를 보면서 어머 홈플러스에서도 컴퓨터가 나왔나봐 그렇게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때 상당히 씁쓸했는데, 아마 저와 같은 기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테스트도 테스트지만 제가 말씀드린 조건도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제가 퇴근하고 나서 와도 테스트를 가능하냐 물어보니까 그것도 맞춰주셨어요. 밤 12시가 지나가지고 새벽 1시 7월 5일이 됐죠. 그리고 테스트 시스템만 맞춰주고 주변에 아무도 없이 저 혼자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도 맞춰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아무도 없이 혼자 느긋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셨어요. 뒤쪽에 보면은 컴덕들이라면 상당히 탐낼 만한 물건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뭔가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벤치 같은 경우도 여러 개가 보이고요.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테스트하다가 만일 졸리면은 이쪽 안쪽에 잘 수 있게 침대와 베개도 마련이 돼 있어요. 테스트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은데 왜 하필 저한테 의뢰를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서 이제까지 쭉 인텔을 쓰셨던 분인데 여기 있는 라이젠을 처음 써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인텔만 써본 사람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맺은 말로는 AMD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를 부탁드린다고 하긴 했는데, 긍정적인 리뷰는 비교를 해봤을 때 괜찮게 나와야 긍정적으로 되겠죠. 자, 서론이 길었으니 일단 본론으로 넘어가죠. 이쪽에 시스템이 두 개가 보이는데, 자, 오른쪽은 새로 나온 X570 프로 아수스 보드에 라이젠 3600 세트, 그리고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램은 G스킬 3200 클럭 C16짜리 램이고요. 8기가짜리가 듀얼 채널로 달려있고요. 라이젠 3600이 2열 순행 쿨러에 물려있는데, PC 쿨러라는 2열 순행 쿨러가 물려있는데, 성능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리 못해도 상급 공랭 쿨러 이상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테스트할 수 있게 붙어있는 그래픽카드는 EMTEC 1060 6기가짜리가 붙어있고요. 메인보드는 아수스 프라임 X570 프로가 붙어있어요. SSD는 이쪽에 M.2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AMD가 한 세트 있고 바로 왼쪽에 인텔 세트가 있어요. 인텔 세트도 다 동일하고요. CPU는 8700K, 메인보드도 같은 급인 아수스 프라임 Z390A 보드.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는 상당히 감사하긴 한데, 마음에 걸리는 거 두 가지가 있긴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이쪽에 보인 파워예요. 파워가 파워렉스에서 나온 700W짜리 파워긴 한데, 이 파워렉스 회사 아직까지 살아있긴 하나? 자, 아무튼 700W라고 써있긴 한데 이게 상당히 제가 처음 보는 브랜드라서 그런지 약간 미심쩍긴 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80 플러스 인증은 받아가지고 최소한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동일한 파워가 인텔 쪽과 AMD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픽카드인데 그래픽카드가 얘도 그렇고 동일하게 1060 6기가짜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60 6기가짜리가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으면은 게임 벤치를 할 때 그래픽카드에서 병목이 먼저 오기 때문에 라이젠 3600과 8700K CPU 차이를 프레임으로 그렇게 차이를 볼 수가 없을 것 같단 말이에요. 아마 단순 CPU 성능만 비교를 하고 게임 성능은 비교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이 새벽이 끝나기 전에 전 테스트를 하고 또 집에 가서 출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일단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세트가 있고 바로 위에 있는 이 모니터 두 개가 오른쪽 라이젠 3600, 왼쪽 인텔 8700K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일단은 두 개 동시에 켜서 바이오스 화면을 한번 보고 싶으니까 다행히도 메인보드에 다 파워 버튼이 있네요. 파워 버튼을 누르자마자 델리트 키 연타! 일단은 바이오스 화면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왼쪽 인텔 보드, 오른쪽 AMD 보드고요. 아무래도 같은 아수스 메인보드다 보니까 기본 화면이 거의 동일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수스 보드만 쓰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익숙해서 좋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키보드 F7번을 누르면은 세부적인 세팅을 할 수 있는 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마우스를 움직여서 왼쪽 위에 이 잉글리시로 된 걸 눌러주면은 이렇게 코레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한글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인텔만 많이 써봤기 때문에 이 화면은 정말 익숙하고, 하지만 이쪽에 있는 AMD는 예전에 베니스 3000 이후로 처음 써보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옵션인지 모르니까 한번 쭉 훑어만 볼게요. 쭉 내려봅니다. 아마 D램 시간 제어라고 써있는 게 메모리 타이밍을 조절하는 옵션일 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 가보면 쭉 내려보면 전압을 조절할 수 있는 옵션들이 보이고요. 어떤 옵션을 조절해야 CPU와 램 오버가 가능한지는 그거는 좀 사용해보면서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화면만 일단 봐두고 F 한번 눌러주고 디폴트 세팅 OK 한번 눌러주고, 그러면 아무것도 오버되지 않은 기본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F10 누르고 저장하고 엔터. 이렇게 되면 바이오스를 만지지 않은 디폴트 상태로 둘 다 부팅이 되는 거예요. 부팅은 왠지 모르지만 인텔 쪽이 조금 더 빨라요. 근데 어차피 부팅은 성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단 화면을 띄웠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라이젠은 저도 처음 보는 CPU니까 이 정보를 정확하게 보려면은 일단 CPU즈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화면이 작게 나오니까 이걸 한번 확대해 볼게요. 이쪽은 AMD인데요. 제가 먼저 한 거는 이 전원 옵션으로 들어가서 인텔 쪽처럼 이 고성능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AMD는 보니까 AMD 라이젠 하이 퍼포먼스라는 항목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이 퍼포먼스에 맞춰놨고요. 그리고 라이젠 전압과 클럭이 나오긴 하는데 인텔 쪽은 일반적으로 고성능으로 맞춰놓으면 이 클럭이 왔다 갔다 하진 않는데 라이젠 쪽은 지금 클럭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CPU즈 버그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는 메인보드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아수스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혹시나 새로운 바이오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이게 갓 출시된 보드라서 그런지 아예 바이오스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램 같은 경우는 기본 상태에서 부팅하니까 그냥 2133 클럭으로만 잡히고요. 그래픽카드는 1060 6기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텔과 AMD 모두 다 깔려있는 윈도우는 1903 버전으로 클린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인텔 쪽을 봐보면 이쪽에 인텔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인텔도 윈도우 10 1903 버전 클린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전원 옵션은 고성능, CPU 8700K 정상적으로 인식된 거 볼 수가 있고요. 메인보드 바이오스는 검색해서 최신 버전으로 깔린 상태고,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부팅되어 있으니까 2133 클럭으로 부팅이 됐고요. 그래픽카드는 동일하게 1060 6기가. 메인보드도 인텔과 비슷한 급의 프라임보드, AMD도 프라임보드, CPU도 인텔 쪽과 AMD 6코어 12스레드 동일, 램도 8기가 듀얼 채널 동일, 그래픽카드도 1060 6기가 동일, 전원 옵션도 최대한 고성능으로 동일, 윈도우 10 1903 버전 클린 설치 동일. 일단은 제가 궁금했던 건 노오버 상태에서의 레이턴시거든요. 아이다 64를 서로 실행해서 도구, 캐시와 메모리 벤치마크 둘 다 스타트. 과연 레이턴시가 얼마가 차이 날지 한번 볼게요. 잠시 기다리죠.
자, 이렇게 벤치가 끝났고요. 글자가 작게 보일 거니까 이렇게 가운데로 가져와서 확대를 해보면 조금 아쉬운 건 아이다 64가 이쪽에 준비된 게 트라이얼 버전이라서 이쪽은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기대한 건 이건 크게 중요하지가 않고 이 오른쪽 위에 있는 레이턴시죠. 예, 이건 예상한 대로 인텔 쪽은 레이턴시가 노오버 상태에서 대략 50 정도가 나오는데 라이젠 3600은 램이 2133 클럭, 아예 노오버 상태에서는 레이턴시가 지금 100이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끄고 재부팅을 할 거예요. 델리트 키 연타해서 바이오스로 들어갑니다. 바이오스로 들어간 이유는 램이 지금 현재 둘 다 2133 클럭이잖아요. 근데 2133 클럭으로 벤치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나오는 시금치 램, 삼성에서 나오는 기본 램 클럭이 2666으로 나오는 시대인데 요즘에는 2133 클럭으로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인텔 쪽은 제가 바이오스를 아니까 이쪽 메뉴에 있는 오버클럭 튜너에서 엔터 한번 누르고 XMP를 가져오게 되면은 지금 달려있는 G스킬 램이 3200 XMP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3200 클럭으로. 그리고 라이젠 쪽은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이 오버클럭 튜너에서 엔터를 누르면은 DOCP 이게 뭐지? 엔터. 오! 라이젠도 되게 쉬워요. XMP 3200 클럭 지원하는 램인데 그냥 이걸 불러오네요. 램 타이밍 컨트롤 쪽에 둘이 들어가 보면 인텔 쪽과 AMD가 자동으로 이렇게 세팅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둘이 F10 누르고 엔터. 되게 신기한 게 AMD 쪽은 그게 XMP가 아니라 AMP라는 그 램만 써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XMP 램을 써도 이렇게 쉽게 불러올 수가 있네요. 이게 X570만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전 보드들도 그런 건지는 확실히 잘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X570만 본다면 되게 편리하게 돼 있네요. 3200 클럭 넣기가 되게 어렵다고 게시판에서 본 것 같은데 되게 쉽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 CPU즈로 한번 정보를 봐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확대해서 정보를 보면 인텔 쪽도 자동으로 XMP가 3200 클럭으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AMD도 3200으로 자동으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래쪽이 타이밍이 다른 거는 이건 AMD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아이다 64를 실행해서 아까 2133 클럭일 때와는 다르게 3200으로 바꾸고 나서는 과연 레이턴시가 인텔과 AMD 어떻게 바뀔지 한번 보죠.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방금 둘 다 배치가 끝났고요. 요거가 잘 안 보이니까 좀 확대를 해보면 트라이얼 버전이라 모든 값을 볼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건 요 레이턴시. 인텔 쪽은 50이 넘었던 레이턴시에서 40대 정도로 떨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AMD 쪽은 무려 100이 넘었던 레이턴시에서 70대 정도로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의 레이턴시 차이라면은 인텔은 50대에서 40대로 넘어간 거는 그렇게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AMD 쪽은 100대에서 무려 70대로 떨어진 거니까 이거는 약간 체감될 수 있는 수준일 거라고 예상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시네벤치 R20 버전을 실행한 다음에 하드웨어 모니터도 실행하고 시네벤치 R20 버전이 8700K 라이젠 3600, 램 3200 클럭에서 얼마만큼의 점수 차이가 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둘 다 런! 오? 3600이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오, 3600이 조금 더 앞서가고 있어요. 보통 같은 6코어에 12스레드면은 인텔 쪽 이제까지는 대부분 이겼는데 야, AMD 좋아졌네. 이건 생각보다 AMD가 되게 좋아졌네요. 맨날 인텔만 쓰다 보니까 AMD가 이렇게 빠를 줄은 생각을 못 했거든요. AMD가 조금 더 빨리 끝났어요. 라이젠 3600이 시네벤치 R20 버전 점수 3646점, 인텔 8700K가 3415점,
이젠 시네벤치에서도 라이젠 3600이 시네벤치 점수가 더 높아요. 동일한 코어 라이젠이 인텔 쪽을 이기는 거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광경 같아요. 10년 전에 베니스와 팔레르모를 오버클럭하던 그 추억이 생생 떠오르네요. 그리고 켜놨던 하드웨어 모니터를 한번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쭉 확대를 해서 인텔 쪽은 코어별로 온도를 다 볼 수 있지만 일단은 여기 맨 오른쪽으로 된 패키지 온도 최대값을 보면은 시네벤치 R20 버전 완료할 때 최대 54도까지 올라간 거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건 여기 달려있는 8700K는 뚜따된 8700K 온도라는 걸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AMD는 개별적으로 온도가 표시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있는 CPU 최대 온도를 보면 시네벤치 최대 온도 64도까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2열 수냉 쿨러고요. 자, 여기까지 봤다면 일단 시네벤치를 종료하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안 돌리면 뭔가 아쉬운 3D 마크를 한번 돌려보죠. 한쪽은 유료 결제한 거고 한쪽은 데모긴 하지만 뭐 어차피 점수 보는 데는 차이가 없으니까 둘 다 런! AMD 3600대 인텔 8700K 지금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돌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까 전에 생각했던 그 아쉬움이 이 그래픽카드가 1060이 아니고 좀 더 높은 한 2080이라든지 2080 Ti 정도였으면 좀 더 게임에서 많은 차이를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 두 개 달려있는 게 1060 6기가짜리라 이 1060이 정말 아쉽네요. 왜 1060 6기가짜리를 두 개를 끼워놨을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일단 이렇게 주어졌으니 일단 3D 마크가 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방금 3D 마크가 이렇게 끝났고요. 잘 안 보이니까 요거를 가운데 모아서 그리고 조금 확대시켜 보면 그래픽 스코어는 인텔 쪽이 13053점, 라이젠 쪽이 12767점, 뭐 요 정도 차이야 오차 범위의 점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약간 놀라운 거는 피직스 스코어가 이제까지는 대부분 다 동일 코어라면 인텔 쪽이 다 높았는데 피직스 스코어가 라이젠이 2만 점을 넘었는데 인텔 8700K는 17800점 정도가 나왔어요. 라이젠 쪽이 훨씬 더 높게 피직스가 측정이 되네요. 그리고 컴바인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인텔 쪽이 약간 더 높긴 한데 어차피 4700점 대 4600점대라 이거는 뭐 오차범위 수준 뭐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3D 마크를 테스트를 했으니까 일단 닫고 그다지 눈여겨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CPU주 벤치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그다지 중요하진 않지만 이쪽에 CPU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벤치가 있거든요. 들어가서 벤치 CPU를 한번 해볼게요. 시작! CPU주 벤치가 끝났고 둘을 비교해보면 싱글 코어 쪽은 인텔 8700K가 라이젠 3600에 비해서 약간 더 높은데 멀티 쪽은 또 라이젠 3600이 더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 CPU주 벤치는 뭐 그다지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일단 닫고 이거 게이밍 테스트를 좀 더 자세히 해보고 싶긴 한데 기본적으로 달아준 게 1060 6기가짜리라 CPU 성능만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외에는 그래픽카드가 이 모양이니 뭘 비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제가 깔아놓은 이쪽에 있는 슈퍼포지션 그래픽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긴 하니까 일단 이걸로 한번 돌려보긴 할게요. 일단은 애프터버너 실행하고 슈퍼포지션 실행해서 게임 쪽에 들어가서 이쪽 위에 있는 이 프리셋을 그나마 1060에서 부하를 제일 줄여주기 위해서 720p 로우로 잡고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도 왠지 그래픽카드 병목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보죠. 역시 지금 그래픽카드 병목이 걸려 있어요. 지금 이걸 보면 AMD 쪽을 봐도 이쪽에 GPU 쪽에 지금 96%, 97%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거의 100%거든요. 그리고 CPU는 놀아요. 그리고 인텔 쪽을 봐도 그래픽카드 로드율은 거의 97%, 거의 100%인데 CPU는 놀아요. 인텔 쪽도 160프레임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AMD 쪽도 160프레임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정도 차이로는 뭐가 훨씬 더 좋다 이런 차이를 결론을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1060으로는 뭔가 테스트를 하려고 해도 뭐 게임 테스트를 못 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니, 테스트를 할 거면 게임 차이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 1060은 좀 너무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은 새벽 2시 46분. 지금 이 테스트 공간을 저한테만 맡기고 여기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분명 이런 데 찾아보면은 그래픽카드 고사양이 1개 정도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진짠가? 빈박스. 진짠가? 빈박스. 요건 위에 있다.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말고 플로밖에 없어 이건. 2080. 빈박스.
위에 2070? 빈 박스. 뭔가 이쪽에 있을 것 같긴 한데. 2070. 일단 요거 후보. 그리고 이쪽에 뭐야 이거? 이거는 2060. 이건 별로고. 에브가? 2080. 이 2080이 하나만 더 있으면 테스트 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아무리 뒤져봐도 제가 쓸 수 있는 2080은 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불량이 나서 이쪽에 둔 건지 아니면 진짜 제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GTX 1060으로는 게임 벤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무실을 뒤져서 찾은 이 2080을 끼워서 테스트를 해볼까 해요. 이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긍정적인 벤치를 부탁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분명 긍정적인 벤치를 부탁한다고 했지 그래픽카드를 바꾸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은 없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지금 현재 저 이외에는 여기 아무도 없고요. 이거 내 맘대로 그래픽카드 갈고 테스트를 해도 되는 건가? 고민이네. 모르겠어요. 전 그냥 이걸로 바꿔서 테스트 할래요. 아니 긍정적인 벤치고 뭐고 그래픽카드가 1060인데 무슨 뭐 게임을 어떻게 테스트하라고. 전 그냥 이걸로 교체를 할래요. 비록 2080이 이거 하나밖에 없긴 하더라도 전 이걸로 바꿔서 테스트를 할래요. 그래픽카드가 병목인 상태에서는 뭐 게임 벤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1060 6기가짜리를 떼어내고 2080으로 교체. 분명히 그분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긍정적인 리뷰를 부탁한다 그랬지 그래픽카드를 바꿔서 테스트하지 말라는 말은 분명히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왠지 다음부터는 절대 AMD 쪽 리뷰를 저한테 시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긴 하지만 아니 뭐 사람이 궁금한 걸 어떻게 해요. 해봐야지. AMD 3600에 2080이 장착이 됐어요. 파워 온. 고장난 게 아니길 제발. 노 시그널? 그렇지. 요 녀석 살아있는 거였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할 수 있겠네. 이제 제대로 된 긍정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한 가지 아쉽다면 이쪽 사무실에 지금 2080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80이 두 개 있었으면 이쪽에 둘 다 끼워진 상태에서 편하게 화면 두 개 봐가면서 하면 되긴 하는데 뭐 이가 없으면 이 몸으로 하는 거죠 뭐. 이게 이분들이 말한 긍정적인 리뷰인 것 같아요. 고사양 그래픽카드가 하나만 있어도 긍정적으로 하나씩 돌아가면서 테스트를 하라. 숨겨진 의도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번거롭긴 했지만 부팅 완료됐고요. 다시 한번 CPU주로 확인을 해보면 라이젠 3600 제대로 인식돼 있고 램 3200 클럭에 GTX 2080이 제대로 인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인텔과 AMD의 제대로 된 긍정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해보죠. 그래픽카드를 가니까 속이 시원하네. 이 상태에서 애프터버너 실행하고 지금 여건상 그래픽카드가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로 하나씩 돌린 다음에 프리미어 작업을 해서 반반 나눠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죠. 요거를 돌려놓은 상태에서 전 가만히 있기 심심하니까 저쪽에 냉장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가볼게요. 코레시? 맛있겠는데? 어쩔 수 없죠? 긍정적인 리뷰를 위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초콜릿까지 준비를 해주셨네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여러분, 이게 바로 긍정적 리뷰입니다. 이제까지 저 1060 때문에 뭔가 부정적이었는데 초콜릿을 한 입 베어 물고 나니까 사람이 긍정적이 됐어요. 이래서 이게 긍정적인 리뷰를 부탁드린다고 한 거였구나. 여러분도 초콜릿 드셔보세요. 긍정적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이 돼요. 맛있어서 긍정적이 되니까 리뷰도 긍정적. 물론 물어보면 1060에서 2080으로는 누가 교체했는지 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방금 전에 이 AMD 쪽에서 이 RTX 2080을 사용해가지고 간단하게 게임 벤치를 이거저거 돌려봤는데요. 새벽 4시 4분이네요. 저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시간이 넉넉하다면 다양한 테스트를 더 해보고 싶은데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니까 다른 게임도 좀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볼까 했는데 여기 지금 달려있는 기본 유선랜이 100메가짜리라 요즘 나오는 게임 하나 봤는데도 지금 시간이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깔아놓은 이 게임들 이외에는 더 다운을 받아가지고 깔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든 완료해가지고 전 출근을 해야 되니까요. 자, 이번에는 이 인텔 시스템이 나왔어요. 옮겨 달아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결과의 벤치를 위해서 RTX 2080을 옮겨 다룰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테스트를 해달라고 했지 그래픽카드를 바꾸지 말아라 이런 말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바꿔서 테스트하는 것도 합당한 겁니다. 그래픽카드를 갈았으니까 부팅. 인텔 쪽도 RTX 2080으로 부팅이 됐고요. 제대로 인식이 됐는지 살펴보면 8700K 기본 상태, 램 3200 클럭, 2080 Ti 제대로 인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2080을 인텔 쪽에 끼워가지고 지금 배틀그라운드 벤치를 돌리고 있는 와중에 지금 현재 시간은 새벽 4시 51분, 거의 5시가 다 돼가네요. 긍정적인 벤치를 해달라고 했지만 점점 기분이 긍정적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아까 전에 열어봤던 냉장고를 열어봐서 긍정적인 벤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오, 맛있게 생겼는데? 여러분, 다시 긍정적으로 됐습니다. 역시 벤치는 긍정적으로 해야죠. 맛은 아주 안정적이야. 맛은 아주 안정적이야. 지금 시간 오전 46분. 이미 밖에는 해가 떠버렸고요. 저의 출근은 지금부터라도 집에 부랴부랴 가가지고 출근을 해야겠죠. 전 톱니바퀴입니다. 회사원은 누구나 톱니바퀴죠. 돌아가지 않는 톱니바퀴는 결국 교체돼 버리니까요. 일단 시간이 촉박하긴 했지만 정해진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테스트는 제 성심성의껏 다 완료했어요. 자, 그렇다면 1060에서 2080으로 바꾼 이 범죄의 현장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야겠죠. 전원을 끄고 2080을 먼저 제거해 준 다음에 원래 이 자리에는 1060 이외의 다른 그래픽카드는 절대 꽂히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연결을 해두고, 잘 화면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완전 범죄를 위해서 2080은 아까 전에 있던 그 자리에 똑같이, 각도가 이렇게 돼 있었나? 아닌데? 이렇게 돼 있었나? 이거를 일일이 기억하진 않겠죠? 완전 범죄의 현장입니다. 다 끝났으니까 집으로 출발을 지금 C16램 빈 박스인가? 응? 들어있는데? 비다이 들어있나? 비다이네? CL14 CL14 G스킬 로얄 X570 보드, 메모리 오버클럭도 궁금한데? 근데 지금 시간이 자, 일단 재부팅하고, 자, 급합니다. 출근과 램 오버클럭이 기로에 서 있어요. 일단 바이오스 들어와서 툴로 와서 SPD 정보를 보면 지금 현재 이 라이젠 3600에 달려있는 거는 3200 클럭의 C16짜리 메모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3200의 이 C16짜리 메모리로 램 전압 1.4를 주고 최대 클럭이 얼마까지 부팅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3200이니까 원래는 조금씩 올려야 되지만 저는 지금 매우 출근이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막무가내로 3600으로 넣어볼게요. 3600 넣고 램 타이밍은 1618181838. 자,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F10 누르고 엔터. 3600으로 한번 부팅을 해볼게요. 부팅이? 자, 후다닥 오버클럭이에요.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CPU즈 실행하고 CPU즈에서 메모리 탭을 보면 XMP 타이밍 그대로 3600 클럭으로 부팅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TM5로 안정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관리자 권한을 실행. 1.4V 3600 클럭에서 에러가 안 나고 돌아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지금 3600 클럭으로 테스트맵이 지금 3회차 돌아가고 있고요. 물론 이걸 더 여러 회차 돌려보곤 싶긴 한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 출근의 압박이 심해서 이 정도까지만 안정화하고 일단 종료해볼게요. 저는 라이젠을 처음 써서 잘 모르겠는데 라이젠이 램 오버클럭이 이렇게 쉬운 건가요? XMP 램 타이밍에 그냥 1.4V 넣고 그냥 3800 클럭 넣으니까 그냥 바로 되는데요? 이거 달려있는 램이 삼성 B다이도 아니고 하이닉스 램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잘 들어갈 줄은 상상을 못했네요. 그렇다면 일단은 재부팅을 해서 3600 클럭이 잘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3800 클럭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CPU 오버클럭은 하나도 안 하고 램 오버클럭만 3800으로 F10 누르고 엔터. 역시 3800에서는 부팅이 되진 않네요. 분명히 시무스 클리어 같은 버튼이 있을 텐데 아수스 고급 보드에는 램 OK가 들어가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쪽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시모스 클리어 같은 버튼은 따로 없고요. 이걸 쇼트를 시켜줘야 바이오스가 초기화 될 것 같은데 드라이버로 할 것 같지만 아 맞다. 아까 전에 이쪽에 본 게 있어요. 요거를 시모스 클리어 쪽에 이거를 연결을 하고 파워 차단시키고 클리어 버튼을 잠시 눌러서 띄고 다시 파워 켜고 메인 모드 파워 버튼 눌러주고 자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시모스 클리어가 돼서 부팅이 되네요. 아 역시 임기응변 좋았어. 자 이 화면이 뜨면은 다시 아까 전에처럼 들어가서 XMP 먹여주고 인텔에서는 XMP라고 하는데 이거는 DOCP? 아무튼 AMD에서는 DOCP라는 이름으로 부르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전에 통과했던 3600으로 맞춰주고 램 전압을 다시 1.4로 주고요. F10 누르고 엔터. 아까 전에 이게 테스트맵 2회차까지는 통과했으니까 요걸 그대로 부팅해서 레이턴시가 얼마가 나오는지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부팅이 끝났고 CPU를 보면 3600 클럭이 제대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아이다 64 실행하고 도구, 캐시어 메모리 벤치마크, 스타트 벤치마크 요 3600 클럭에서 레이턴시가 얼마가 나올지 한번 보죠.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3600 클럭 레이턴시 벤치마크가 끝났고요. 레이턴시가 70 초반대까지 낮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벤치들을 다 돌려보면 좋지만 지금 저는 출근의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램 오버클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배틀그라운드를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다시 요 2080을 가져와서 다시 요 1060을 제거하고 2080을 끼워주고요. 보조 전원도 연결해주고요. 전원을 키면 램 3600 클럭에 2080을 장착한 AMD가 부팅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배틀그라운드를 테스트를 끝냈고요. 일단 시스템 종료하고 지금 여기 달려있는 G스킬 램을 제거하고 지금 달려있던 게 3200 클럭의 C16짜리 램이거든요. 요거를 같은 3200 클럭의 C14 B다이 램으로 바꿔줄게요. G스킬 로얄. 간지. 라이젠 3600이 램 오버클럭이 안 됐으면 아 그냥 램 오버클럭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바로 출근을 할 수 있었는데 얘가 램 오버클럭이 좀 되네요. 부팅을 하고 G스킬 램 LED가 예뻐요. 일단은 바이오스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F5 엔터 한번 해줘가지고 바이오스 초기 한번 해준 다음에 F7 누르면 이쪽에 툴로 가서 아수스 XPD 정보 들어가 보면 3200 C14 램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XMP 클럭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3200 클럭에 C14 F10 누르고 엔터. 자 일단 부팅이 됐고요. CPU를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메모리 탭에서 3600 클럭에 C14로 부팅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아이다 64 실행하고 도구, 캐시어 메모리 벤치마크, 스타트 벤치마크 3200 클럭에 C14로 레이턴시가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잠시 기다리죠. 방금 벤치가 끝났고요. 3200에 C14를 하게 되면 레이턴시가 77이 나오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3200 클럭 C14 삼성 B다이 램으로 이 라이젠 3600은 과연 램 클럭 최대 몇 가지 가능할지 한번 이걸 테스트 해볼게요. 현재 시간 오전 7시 12분입니다. 지금부터 출근하지 못한 분노의 회사원에 램 오버를 하고 오겠습니다. 일단은 바이오스 들어와서 램 타이밍 컨트롤을 아까 전처럼 똑같이 16, 18, 18, 18, 38 요거로 만들어주고 램 전압을 1.4 주고요. 램 클럭을 이번엔 한 번에 3800을 넣어볼게요. F10 누르고 엔터. 제대로 부팅이 될지 한번 보죠. 방금 부팅이 됐고요. CPU를 확인해보면 메모리 탭을 보면 C16에 3800 클럭이 부팅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와 이것도 부팅이 되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4000 클럭으로 바로 가보죠. 절대 출근이 긴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언제나 과감한 램 오버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3800 부팅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4000 클럭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게 라이젠에서 가능한가? 이제까지 라이젠 가능한 사람 못 볼 것 같은데 일단 F10 누르고 엔터. 4000 클럭을 넣었는데 과연 이게 부팅이 가능할지. 부팅이 돼요? 4000 클럭이? 우와 일단 부팅이 됐어요. CPU를 확인해보면 메모리 탭을 보면 라이젠인데 4000 클럭에 C16이 부팅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라이젠이 원래 이렇게 램 오버가 잘 되나요? 저는 라이젠을 이제까지 1600X 잠깐 쓰다가 팔아버린 거 이외에는 라이젠이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그때는 램 오버고 뭐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그 이후에 이 3600을 처음 사본 거예요. 그런데 4000 클럭이 그냥 들어가는데요? 이제까지 게시판 보면은 램 오버 안 된다고 되게 게시판에 많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 램 오버가 이렇게 잘 되네? 그럼 일단 닫아주고 다시 시작해볼게요. 바이오스에 들어와서
상태에서 이번에는 4000 클럭이 됐으니까 4200 클럭으로 가보죠. 4000 이상은 인텔에서도 되는 보드가 있고 안 되는 보드가 있거든요. 이걸 과연 4200 클럭이 라이젠에서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F10 누르고 엔터. 보드가 아예 꺼졌는데? 방금 전에 보드가 아예 딱 켜지네요. 부팅이 되지를 않고 보드가 이렇게 또 꺼졌다가 또 이렇게 켜져요. 4200 클럭은 안 먹는 걸로 해야겠네요. 일단 이걸 다시 사용해서 CMOS 클리어를 하고 올게요. 자, CMOS 클리어를 했고요. 4000 클럭으로 일단 부팅을 해가지고 C16으로 안정화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차피 제가 지금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안정화는 뭐 끝까지 하진 못할 것 같고 테스트맵 2회차까지 완벽하게 통과하는지 한번 보죠. 일단은 이렇게 부팅이 됐고요. CPU를 확인해보면 메모리 탭에서 4000 클럭에 C16으로 부팅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아이다 64를 실행하고 도구 캐시아 메모리 벤치마크 스타트 벤치마크 4000 클럭의 C16이 과연 얼마만큼의 레이턴시 감소를 가져올지 한번 볼게요. 잠시 기다리죠. 방금 벤치가 끝났고요. 레이턴시는 대략 77 정도로 나와 있어요. 아까 전에 3600 클럭으로 만든 것보다는 레이턴시가 지금 많이 늘어지는 걸 보면은 아마 4000 클럭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오토로 잡혀있는 세부 램타가 풀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 추측을 해봐요. 전 라이젠 쪽은 잘 모르니까요. 4000 클럭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레이턴시가 늘어졌기 때문에 벤치마크는 따로 돌리진 않을 거예요. 그냥 4000 클럭이 들어간다, 거기에 의의를 두어야겠네요. 일단 종료하고 C16이 아닌 C14로는 최대 몇 클럭까지 부팅이 가능한지 한번 이걸 볼게요. F5 누르고 엔터 한번 눌러주고 초기화 시킨 다음에 F7 누르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일단 XMP 적용시키고 C14 그대로 3600 클럭이 부팅이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램 전압은 1.4로 F10 누르고 엔터. XMP 그대로 집어넣은 거고요. XMP 타이밍 그대로 램 전압 1.4, 램 클럭 3600. 과연 올바르게 부팅이 될지. 오, 방금 3600 클럭 부팅이 됐고요. CPU를 확인해보면 메모리 탭에서 3600 클럭에 C14로 제대로 부팅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C14로 최대 얼마까지 부팅이 가능한지 보기로 했으니까 안정화는 따로 하지 않고 바로 재부팅 갈게요. 다시 바이오스 들어와서 이번에는 비다이 3800 클럭 과연 부팅이 가능할지 F10 누르고 엔터. C14로 이거 안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보죠. 네, 또 꺼졌다 켜졌다 계속 반복하는 걸 보니까 3800 클럭은 C14로는 부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다시 이걸 사용해서 CMOS 클리어를 하고 부팅이 돼선 3600 클럭에 1.4V로 윈도우 들어가서 안정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F10 누르고 엔터. 3600 클럭으로는 윈도우 부팅하다가 이렇게 파란 화면이 바로 뜨네요. 3600 클럭은 C14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엔 3600이 아닌 3400으로 C14 F10 누르고 엔터. 3400 클럭의 C14로 윈도우에서 안정화가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윈도우까지 부팅이 됐고요. CPU 들어가 보면 메모리 탭을 보면 3400 클럭의 C14로 부팅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아이다 64를 실행하고 도구 캐시아 메모리 벤치마크 스타트 벤치마크 3400 클럭의 C14로 레이턴시가 얼마까지 나오는지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잠시 기다리죠. 레이턴시가 그렇게 많이 쪼여지진 않고 아까 전에 70대 초반까지 봤었는데 이번에 74 정도가 나오네요. 이번에는 3600은 그만큼 클럭을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이전에 나왔던 라이젠 같은 경우는 램 수율이 좋아도 이렇게 많이 클럭을 올리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저처럼 세부 램 타이밍 같은 걸 조절하지 않고 무작정 클럭만 4000으로 맞춘다면 레이턴시가 너무 많이 늘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라이젠도 이제는 4000 클럭이 가능하다, 이걸 본 건 의미가 크네요. CPU 오버도 해보고 싶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출근의 압박에 테스트는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2080은 언능 빼서 제거를 해주고 원래부터 1060이 달려 있었던 것처럼 다시 달아주고 그리고 비다이 G스킬 로얄 램을 원래 있던 트라이던트로 바꿔줍니다. 2080은 아무도 안 쓴 것처럼 그대로 놓아주고 G스킬 로얄 램도 아까 전에 들어있던 그대로 넣어주고요. 아까 전에 있었던 위치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넣어주고 씌워주면 완전 범죄. 전 비다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 7시 41분이에요. 저는 출근이 곧 들이닥쳤습니다. 네이버에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이라고 검색해보니까 안티 얼라이싱과 텍스처, 거리 보기 줄여가지고 안, 텍, 거 요 세 가지만 울트라로 놓고 나머지는 다 매우 낮음으로 일명 올 매낮, 이게 국민 옵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환경이 뭐 헤드셋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피커도 따로 없기 때문에 무음 상태에서 화면만 보면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가 이상해요. 잘하는 사람들이 보시면은 눈이 썩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시청을 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출근을 조진 저와 함께 용산의 아침을 보고 있습니다. AMD CPU를 제대로 써본 건 2006년도쯤에 마닐라 3000이 마지막이었는데 10년을 훌쩍 넘어가지고 이번에 젠2 라이젠 3600을 체험해봤어요. 2년 전쯤에 서민 리치 1600을 아주 잠깐 사봤다가 인텔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지는 게임 성능이 기겁을 하고서 이틀 만에 중고나라에 보낸 기억도 있긴 해요. 서민 리치 1600은 CPU 오버를 하건 램 오버를 하건 인텔에 비해 게임 성능은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비록 라이젠 3600을 반나절 정도만 체험할 수 있어서 시간이 되게 촉박하긴 했지만 서민리치 1600의 안 좋은 기억을 날려버리기엔 충분했어요. 예전에 제가 써봤던 서민리치 1600이 뭐래도 인텔에겐 이건 안 되겠는데 였다면 이번에 AMD 젠2 3600은 순정도 인텔 동일 코어와 맞먹는 성능이고 이거 세팅 좀 만지면 잘하면 인텔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매 욕구를 일으킨 AMD CPU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AMD 쪽 오버도 공부해서 인텔과 열심히 비교시켜 봐야겠죠. 아무튼 이번 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